안녕하세요. 왕최고 부동산 임채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도시 전체를 계획할 때 이걸 밑바탕으로 계획을 한다, 진행을 한다 이 말인데 2030 서울플랜이라 돼 있죠. 2030 서울플랜 2030년도까지는 이 플랜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서울특별시 써있죠. 이 계획에 사인한 날짜는 2014년 4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이렇게 있죠. 이 서류는 서울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서울플랜의 의미, 서울플랜이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틀 하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국토종합계획을 얘기하죠. 국토종합계획의 틀 하에서 서울에 맞게 구성한 게 서울플랜이다 이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한다 써있죠. 계획의 목표 연수는 수립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후인 2030년으로 설정함. 2030년대까지는 이렇게 설정된 대로 진행한다 이 말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돈과 관련된 것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떠한 단어, 어떠한 멘트, 어떠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서울 플랜의 위상 및 역할,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계획 밑에 있는 거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짜는 모든 계획의 제일 위에 있는 계획이다. 서울시 모든 계획 수립 시 기본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제가 국토종합계획 읽어드렸죠. 그거 다 보고 나니까 볼 게 뭐가 있어요? 서울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을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토종합계획에서 했던 말과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2030 서울플랜은 국토종합계획 밑에 있는 하위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이 시키는 대로 짠 서울시에서 짠 계획이다. 여기 가운데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뭐냐면은 도시 뭐 2개, 3개,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과 인천 사이 어떤 계획이 있냐, 그런 거는 한 도시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중간 다 건너뛰고 딱 돈 얘기. 서울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은 증가했다.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동시에 심화가 된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경제적 위기, 금융적인 위기, 하여튼 무슨 위기? 위기가 왔을 때 중산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게 기회가 돼서 위로 올라가 버렸고, 중산층 중에서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 위기 때 그냥 100% 위기로만 받아들여서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산층 중에 위기가 없을 때는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이제 노동을 해서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는데, 차이가 좀 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는데, 투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위층으로 뛰어버렸고
위기 때 투자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런 위기들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올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경제, 투자를 아셔야 그 위기가 왔었을 때 내 것으로 활용해서 또 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죠. 결국에는 저는 교육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문제.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 1등 도시를 대상으로 한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지속적으로. 예전에도 서울이 다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도 다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거는 글로벌 도시 이 얘기는 서울시 여기 이 계획뿐만 아니라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나왔잖아요. 서울시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멘트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좀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90년대 이후로 대규모로 개발 가능한 게 거의 소진된 상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개발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빈 곳이 있으면 또 여기를 개발시키면 또 되고 또 여기 빈 곳이 있으면 여기를 개발시키면 되는데 개발할 곳이 없다. 개발을 시키면 옆으로 계속 개발시키면 수평 관계가 되는데 이제 개발할 곳이 없다. 수평적인 도시 개발은 한계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냐? 이제 수평적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수직, 위아래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수평 개발 끝.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지역 격차를 둘 것이다. 이 말이죠.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향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정비 대상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는 갈아엎고 다시 이제 뭐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98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년 이내에 재건축이 쟁점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는 현재 뭐 이것저것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 어쨌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누가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잠깐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방금 전 했던 얘기인데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기존에 있었던 저소득층과 여기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층은 기존의 고소득층과 여기서 올라간 고소득층으로 올라간 중산층. 이 사람들은 한번 올라가면 이제 안 떨어지고 한번 떨어지면 잘 못 올라간다.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그리고 기존의 저소득층에서 계속 못 올라가는 사람 차이가 뭐죠? 교육, 투자 교육, 경제 교육. 여기 중산층에 있었던 이 사람들 똑같이 학교 교육은 똑같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동일한 중산층 그 부분에 있었을 건데 위기가 왔었을 때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모르니까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저소득층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교육인데 배우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어떻게 바라보냐, 서울시를. 서울시는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발전돼 있고 이런 일자리로는 안 된다란 거예요. 안 된다.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가 뒤에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더 서울이 발전된다. 더. 세계에서 놀 만큼 발전된다. 서울시는 세계인 누구든 와서 일하고 싶은 도시. 또 여기서 말하는 게 국토종합계획에서 말한 것 같죠. 서울시는 무슨 도시? 일하는 도시. 지방은 관광. 여기서는 서울시 거니까 뭐 관광 얘기는 뭐 지방은 관광 이런 얘기는 없는데 서울시는 뭐냐? 일하는 곳.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일자리 따라 돈이 흘러간다. 일자리 따라 돈이 흘러간다.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일수록 연봉이 높고 돈이 더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 세계 10대 경제도시로 육성할 거야. 이 말이죠. 서울시를 글로벌 상생도시로 만들 거다.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 글로벌 경쟁력 창출. 글로벌. 한국에서는 이미 게임 끝났고 더 이상 뭐 없고 글로벌.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겠다.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을 21세기 서울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인 국제기능 중심지로 육성함. 기존 도심인 한양 도성은 국제문화, 영등포 여의도는 국제금융, 강남은 국제비즈니스 기능에 특화하여 글로벌 경제활동 거점 공간으로 만들 거다. 이 3대 거점은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3대 거점에 도시의 중추 기능 및 국제 기능이 집중화되는 거, 아주 다 모여 있게끔 이 3대 거점에 도시의 중추 기능과 국제 기능을 다 집어넣을 거다. 글로벌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 및 주거 문화 공간을 조성함. 지금 현재 서울이 지방보다는 타 지역보다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더 좋은 곳이 더 좋아지는 거죠. 아까 계속 글로벌이 반복됐죠? 글로벌. 또 이제 또 반복된 게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직주 근접형 복합 토지 이용 추구. 역세권 중심으로 직주 근접하게끔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겠다. 도시 활동이 집중되는 중심지인 일터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한다. 일터 따라, 일자리 따라 돈이 흘러가는데 일터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하겠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해라는 힌트 다 주죠.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 형성. 역세권, 교통, 역세권, 교통 엄청 나옵니다. 대중교통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직주 근접을 실현하고 특히 철도 얘기도 무지하게 나와요. 특히 철도에 의한 직결 노선 확충, 중심지 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다. 역세권 중심,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기존 중심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중심 기능 및 예를 들어서 기존에 중심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중심 기능 및 생활 편의 기능을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할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기능 도입을 추진. 중심 기능과 생활 편의 기능을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한다. 아까 일자리도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한다. 대중교통도 역세권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그 서울은 국제적으로 놀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심지와 배후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 및 지선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중심지와 배후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 이런 철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근데 중심지, 역세권 위주로 개발된다 했으니까. 중심지와 배후 생활권을 연결해 준다니까 난 배후 생활권에 살아야지, 배후 생활권에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중심지로 계속 몰리니까 최대한 중심지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가 핵심인 거죠. 서울시 교통정책의 목표인 철도 중심의 공간구조를 지향한다. 중심지 간 네트워크를 철도교통 중심으로 강화한다. 대중교통체계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버스는 도시철도를 지원한다. 철도가 메인이고 버스는 서브다. 이 말이죠. 서브해주는 역할이다. 철도가 못 가는 곳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지 메인은 지하철, GTX다. 이 말이죠. 시 외곽 지역의 주요 결절점이라 그러면은 갈아타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갈아타는 곳에 PNR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파크가 공원의 파크가 아니라 주차 있죠. 파킹. 그 파크입니다. 주차를 해서 시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는 외곽에서 차를 타고 이 주요 결절점, 그러니까 갈아타는 곳에 주차해 놓고 타라. 뭘 타냐? 대중교통을 타라. 지하철 타라. 이 말이에요.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시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함. 그러니까 승용차 타고 서울로 최대한 안 들어오게끔 혼잡하지 않게 경기도, 인천 여기서 서울로 들어올 때 그 어떤 그 지역에서 환승센터에서 차를 세워놓고 다 주차하고 그 다음에 다 갈아타라.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다 지하철로 네가 원하는 곳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차 타고 서울로 들어오지 마.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개발 전에 선 교통대책, 후 도시개발.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도시개발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교통대책을 우선시하겠다. 그러니까 교통은 신경 쓰지 마라. 교통은 신경 쓰지 마라. 어디든 다 가게 만들어 줄게. 그런 급행 운행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진짜 이거 급행 이거는 익숙해지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급행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뭐 중간에 못 내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급행 헷갈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행 있는 거 아니까 일반 뭐 한 3개, 4개 보내고 그냥 급행 타잖아요. 그거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는 무조건 그냥 철도로 움직여. 더 편하게 해줄 테니까. 이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주요 대중교통 갈아타는 곳 중심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과 집과 직장이 가까이에 위치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직주 근접 도시구조를 지향함. 지금 현재 대중교통 편한 곳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 되게 교통 편하지라는 어떤 그런 위치. 거기를 또 중심으로 더 편하게
개발해서 직장과 집이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서울의 공간 구조를 이렇게 하겠다. 공간 구조 개편 방향. 한양도성. 한양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양도성이 어떤 거냐면 한양도성 전도 돼 있죠. 창덕궁, 경복궁, 청와대, 여기 한옥마을, 경희궁,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역, 지하철로 보면 종각, 종로 3가, 종로 5가, 을지로 4가, 그리고 여기 충무로, 명동, 을지로 입구, 시청. 이 섹터가 한양도성이에요. 이렇게 한양도성,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강남, 여기를 국제적인 중심지로 만들겠다. 여기는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서울의 중심이도 맞는데, 이기도 맞는데, 이거는 국제적 중심지로 만들겠다. 세계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문화 중심이고, 여기는 업무 중심이고, 여기는 금융 중심이고. 그러니까 투자로 봤을 때는 뭐가 맞겠습니까? 투자를 봤을 때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빼라 그러면 어딜 빼겠어요? 한양도성을 빼는 게 맞죠. 문화 중심, 여기는 국제 업무 중심, 일자리 따라 돈이 흘러가니까 업무 중심, 금융 중심. 금융계에 있는 사람도 연봉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빼라 그러면은 한양도성을 빼는 게 맞죠. 그리고 광역적 중심지.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빨간 애들은 당연히 서울에서도 중심이고 국제적으로 중심인데, 잘라서, 이만큼 잘라서 동남권에서 중심지는 어디야? 여기 빼고 했을 때 잠실 이렇게 되게끔. 그리고 서남권에서 중심지는 어디야? 여기 빼고, 여의도, 영등포 빼고 중심지가 어디야? 하면은 마곡, 가산, 대림이야. 그리고 동북권에서 여기서 동북권 중심지가 어디야? 하면은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야. 이렇게 되게끔. 그리고 지역적 중심지, 권역, 동남권, 서남권, 그런 권역을 빼고 어느 지역이 서울에서 잘 나가 했었을 때, 여기 잘 나가게 만들 거야. 여기가 중심지야. 앞으로 중심지 될 거야. 그리고 현재도 중심지지만 더 중심지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어디냐면은 공덕, 성수, 천호, 길동, 수서, 문정, 사당, 이수, 여기 목동, 이런 곳들이 지금도 잘 나가지만 더 잘 나가게, 아니면 지금 조금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잘 나가게, 그렇게 만들 것이야. 이 말이죠. 이 노란 색깔인 광역 중심지는 뭐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뭐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한양도성을 역사 문화 중심지로 지정하고, 강남 지역을 글로벌 업무 중심으로 지정 육성하고, 영등포 여의도를 국제 금융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이 중심지 체계는 서울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다. 이거를 기본 뼈대로 가져갈 거다. 그러면서 도심, 아까 세 개 말했던 거, 그리고 광역 중심, 아까 노란 색깔, 지역 중심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거다. 서울시에서 얘네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할 거다. 이 색깔 있는 애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거다. 이 말이죠. 서울 플랜, 2030 서울 플랜, 중심지 체계. 여기선 파란색이네. 파란색. 얘네들은 국제적으로 놀게 만들 것이다. 국제적으로. 여기 이미 얘네들은 서울을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1등 만들 것이고, 그런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빼라면 한양도성을 빼는 게 맞다. 일자리가 여기에 좀 더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뭐 이렇게 그 권역별로 따져봤었을 때 중심은 어디냐? 오른쪽 밑에는 잠실이 메인이 될 거고 왼쪽 밑에는 가산과 대림이 될 건데 조금 더 왼쪽으로는 마곡이 중심 될 거고 여기 그냥 가운데 있는 거는 용산이 될 거고 오른쪽 위에는 청량리와 왕십리가 중심이 될 건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창동과 상계도 중심지가 될 거다. 왼쪽 위에 가면은 상암, 수색 얘네들이 그쪽에서는 또 중심지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역세권 그리고 중심지 또 어디를 개발시킬 거냐 또 그러면은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성수, 동대문, 마포, 공덕, 묵동 이런 애들 위주로 해서 지금도 개발되어 있지만 더 개발시킬 거고 앞으로도 더 개발할 거야. 이 말이죠.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이 자료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뭐 답지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이거 펼쳐놓고 어디 투자하지 했었으면은 답지가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무조건 강남 위주니까 강남에서 요 최대한 요 가까이 노는 거죠. 그죠? 최대한 여기 가까이. 그게 답이죠. 뭐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말로 뭐 이 동네 저 동네 뭐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강남 가까이 해야 돼요. 강남 가까이. 이변은 없어요. 이변이 생기려면은 기존의 인프라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글 써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도심,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역 중심. 광역 중심은 아까 이거죠. 주황 색깔. 광역 중심. 도심의 글로벌 기능을 보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남권, 동북권 막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 중심의 입지 조건은 광역철도의 연계성. 얼마나 광역철도와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냐. 또 그리고 별도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 이런 것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여러 개를 봐서 찍었다. 여러 개 봐서 찍었으니까 그냥 찍은 게 아니니까 앞으로 바꾸기 힘들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광역철도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되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별도의 개발 계획들이 다 바뀌어야 그 중심지가 바뀌겠죠.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지역 중심.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 균형의 지역 고용 기반을 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족성,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그 동네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일자리, 그리고 문화, 관광, 그 상업, 그리고 무슨 먹고 자고, 주택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역 안에서도 다 해결되게끔 하는 게 그 지역 중심 그거다. 여기서 지역 중심 그림은 여기 파란 색깔, 여기 성수, 뭐 공덕,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얘네들, 이런 애들, 목동 이런 애들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강하게 있는 지역이면은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죠. 주거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거만 한다. 그러면은 먹고 자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뭐 문화생활 즐길 것도 없고 뭐가 없고 그냥 아파트만 지어놨어. 그리고 지하철만 있어. 일하러는 이제 저 멀리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단지만 있고 이런 것들 많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해결이 될 만큼 그 지역을 발전시켜 주겠다.
더 탄탄한 중심지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 이 지역 중심에서 살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이런 중심지, 일하러 가는 중심지, 여기와 교통도 편하고, 교통 편하게, 지금도 편한데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일자리 가는 것도 편하고, 집에 오면 집 근처에도 할 게 많은 거죠. 뭐 지금 극장을 많이 안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극장이나 뭐 어떤 장 보는 거나, 아니면 나갔었을 때 뭐 문화시설 즐길 수 있는 거, 뭐 어떤 거 뭐가 됐건, 이런 거나, 주택, 내가 집 거주하는 거나, 애기들 교육시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도 다 해결되게끔. 일은 강남에서 하고 성수 집에 오니까 우리 동네도 내가 집 근처에서 할 것들도 너무 많아.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이렇게 12대 지역 중심의 특성 및 육성 방향 동대문, 망우, 미아, 성수, 신촌, 마포 공덕, 연신내 불광,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부동산은 뭐다? 일자리 따라 돈이 흘러간다. 그럼 최대한 일자리와 가까운 곳, 그게 핵심이 되겠죠. 광역 교통축. 현재까지의 노선은 지금 이렇죠. 다들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 GTX를 A, B, C, D, E, F로 하고 D 노선 연장, 그리고 E 노선, F 노선 신규로 만들고 A 노선, C 노선 연장하겠다. 지금 이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 두 분이 좀 다르죠. 두 분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좀 더 편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광역도시철도, 광역급행철도 예전에 이게 14년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때 당시에는 구상입니다. 구상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아졌죠. 그죠? 요 파란 색깔 있죠? 이 파란 색깔이 GTX거든요. 이거는 신분당선, 이거는 신안산선. 그래가지고 구상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진 거죠. 이렇게 중심지 육성, 중심지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한다고 써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반 마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반 마련. 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중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면 얼마나 땅값이 이게 뜨려고, 아직까지 기반을 마련하고 뭐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광역 급행 철도망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 GTX죠. GTX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 또 나옵니다. 기성시가지. 이미 기존의 시가지인 곳, 추가적인 기능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쪽 지역에 어떠한 기능이 도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해당 지역 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역세권. 그러니까 교통 편한 거, 이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교통 편한 게 다 가져가요. 지상철도 및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지하로 밑으로 집어넣겠다 등으로 인한 상부 공간은 공원, 녹지 이걸로 쓰겠다. 돌아다니는 건 다 밑으로 집어넣고 위에는 깨끗하게 공원과 녹지가 있다. 그럼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철도, 지하철, 주차장 등 시민의 활동을 보조하는 교통기반 시설은 지하에 배치한다. 그러면 좋죠. 위에가 깨끗하면 더 안전하고. 그럼 이렇게 서울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돈 들어가는 거, 재원 투입의 원칙이 뭐냐? 첫 번째로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 핵심 이슈, 공간관리 정책, 여기에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돈을 다 때려 넣을 것이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죠? 글로벌하게 노는 도시, 노는 곳 3개, 그리고 광역적으로 노는 곳 7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고 몇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기에 다 때려 넣을 것이다. 두 번째,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어차피 서울시가 세운 계획이 이미 기존 상위 계획이 시킨 대로 한 건데 혹시라도 상위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넣겠다. 제일 첫 번째는 여태까지 말한 여기에 돈을 다 때려 넣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혹시 위에서 상위 계획이 바뀌면 그럼 뭐가 우리도 바뀌어야 되나? 그러면 돈을 좀 더 바꿔야 되나? 이런 거. 그런 걸 두 번째로 하고, 셋째, 이거는 뭐 거의 뭐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말이고, 첫째, 둘째가 중요한데 제일 우선순위. 서울시가 밀어붙이는 거, 미래상, 핵심 이슈, 공간관리, 정책 방향. 이대로 하는데 재원 투입. 제일 우선순위로 집어넣을 거다. 여기에 돈 다 때려 넣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 힌트를 다 준 거죠. 이렇게 해서 232쪽에 가장 돈 되는 얘기만 추려서 했는데, 이게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줄여서 2030 서울플랜이라 하고, 나중에 2040 서울플랜 나오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답지예요. 이게 답지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진행하겠다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 말도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잖아요. 그죠? 서울시가 이렇게 진행하겠다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 베이스에 깔리고 이 베이스 위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게 얹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정보들만 막 주워 담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답을 뭐 내팽개치고 다른 거 무슨 힌트 없냐, 다른 힌트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이게 답지인데, 큰 흐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놀아야 되는 거지, 큰 흐름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 장기적으로 잘해보겠다, 그렇게 되기는 이제 힘들죠. 확률적으로 힘들고, 그 순간순간 타이밍을 잘 맞추면 잘 되겠지만 솔직히 타이밍 맞추는 게 힘드니까 멀리 봤었을 때 그냥 이거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서울이 발전시켜 줄 거야. 그런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확률 높은 부동산 투자를 저랑 같이 함께 하자고요. 혹시 국토종합계획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제 영상 중에 그거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토종합계획을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전제하에서. 또 국토종합계획을 보시면은 또 거기도 또 충격적인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충격 먹을 거예요. 꼭 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